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주치과 이준우 원장입니다. 지난번 그 시전에 제가 그 근관치료 그 나이타이 하이브리드 테크닉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후 시리즈로 금일은 근관세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그 알려드렸던 근관치료의 인라인지 순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데요. 근관치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근관의 복잡한 그 해부학적 구조를 미리 그 선발대처럼 찾아볼 수 있는 캐날 스카우팅과 근관의 에이펙스까지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근관의 에이피컬 사이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너무 작을 때는 6번 파일, 보통은 한 10번, 15번 파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근관내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캐널 스카우팅 한 이후에 효율적인 그 패스를 잡기 위하여 패스 파일 13, 16, 19번을 이용하여 캐널 전장을 다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얻는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프리 플레어링을 코로나 원서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프로테이프에 이런 파일을 이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후에 미들 원서드까지 프로테이프 S1, S2를 이용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리캡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10번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이는 13번 패스 파일을 이용한다 그러고 미러에서 이제 에이피컬 원서드까지 하는 부위가 근관치료의 인나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때 이제 제가 레시프록이나 아니면 웨이브 원, 그러니까 밸런스 폴스 테크닉을 이용한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이제 마텐 사이트 나이타이 계열을 많이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엔드 파일을 현재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근관 치료에 그 순공을 좌우하는 거는 3분의 1에 있어서 가장 해부학적 구조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레디알 랜드가 있는 그 패시브 레이크 앵글을 가진 파일을 이용해서 인라지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요즘 대세에서 역시 마텐 사이트 나이타이 계열도 3분의 1 에이피컬 파일을 인라지 할 때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번에는 전번에는 시뮬레이티드 되어 있는 레진 블럭상에서 했는데 제 지인 그 오스쿠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그 클리어 레진으로 되어 있는 치아 모형을 하나 주신 게 있으세요. 그걸 이용하여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10번 파일로 캐널 스카우팅 마친 상태에서 패스 파일 3개를 이용하여 초기 글라이드 패스 없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3번 패스 파일이죠. 먼저 보이는 캐널 스카우팅을 마치고 난 MB1 에어리어로 지금 13번 패스 파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하지 하실 때는 업앤다운 모션으로 조심조심 접근을 하셔야 되고 AP칼을 0.5에서 1mm 정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라지를 해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파일이 들어가시는 게 보이시죠? 이쪽에 이제 파일이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0.5에서 1mm 정도 에이펙스를 약간 오버해서 삐져나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우리 근관 치료에서도 근관장의 크기는 홀이 생각보다 20번 에이펙스 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13번에 지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서 패스 파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글라이드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인라지를 하는데 오늘의 그 주제는 어디까지나 근관 세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이펙스에 도달하는 엣지 엔드 파일의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요 영상은 이제 치료 중간에 한 과정인데요. 25번 공호 테이프의 H 테이프 파일을 근간에 마이너 컨스트릭션이라고 제가 설정한 곳까지 지금 인라지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근간의 펄프 데브리스나 아니면은 스미어 레이어 데브리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인라지를 업앤다운으로 마텐사이트 나이타이로 부드럽게 해서 길을 잘 따라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간벽에는 다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데브리스 레이어가 계속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 30번 고무 테이프 이상으로 인라지를 한 영상이에요. 이후에 30게이지 그 사이드 벤티드 되어 있는 오픈 이리게이션 팁으로 이리게이션을 해볼 텐데, 여기 남아있는 잔사가 잘 세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리게이션 팁이 어디까지 도달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30게이지 니드를 지금 에이펙스에 제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고 이리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이펙스 팁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하고 캐날 랭스에 한 2 내지 3mm 정도 도달하는 걸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쏠 수 있는 힘으로 강하게 쏘았는데 에이펙스에서 그렇게 넘어오는 이리게이션 양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데브리스가 뿌리 끝에 약간 쌓여서 이게 지금 막혀 있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상으로서, 이 영상은 이제 그 데브리스가 쌓여 있을 때 캐날 리캡슐레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지 13번 패스파일을 이용해서 전장관을 다시 한번 글라이드 패스를 따라서 리캡슐레이션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번 파일을 에이펙스 충분히 인라지 되어 있는 근간 내에 에이펙스로 지금 넣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뾰족뾰족 0.5에서 1mm 정도 패스 파일의 에이펙스를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 근간 마이너 컨스트릭션에 쌓여있는 데브리스를 뚫어주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이리게이션을 좀 더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근간 사진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엄연히 벽에는 약간의 데브리스가 남아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난번 하이브리드 테크닉을 이용한 그 근간의 인라지 수술을 간단히 알려드렸었고요. 이건 제 실제 현미경을 본 임상의 한 사진인데, 하악 대구치 제1대구치에서 메주어 버컬과 메주어 링글 캐널 사이에 이스무스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현재 시장에서 아니면은 최신 예로 추출되고 있는 이리건트랑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근간 세정을 위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근간 그 확대와 세정을 해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있는 이스무스를 이 정도까지 데브리스 없이 제거하려고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늘 강의는 이 근간 세정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 하이브리드 테크닉에 대하여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한 슬라이드 모양인데요. 2009년도에 중국의 관중 지역에 살고 있는 한족의 그 영구치 상악 대구치의 루트 캐널 몰폴로지를 이게 파스티브 압력을 걸어 가지고 근간의 정확한 모양을 클리어 테크닉으로 보여주었던, 해부학적 모형을 보여주었던 그 저널의 한 실내죠. 그래서 파스티브 프레처를 걸어가지고 인디아 잉크로 이제 집어넣고 해부학적 형태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 학부 시절에 알고 있던 웨인의 4가지
클래스 1, 2, 3, 4 테크닉 그 타입을 넘어서서 아주 다양한 해부학적인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타입 1이죠. 여기 보이듯이 얘는 현재는 요즘은 베르투치의 클래시피케이션 지금 8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1A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 일자로 떨어지는 근관내 모형, B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웨인 클래시피케이션 2하고 같죠. 두 개가 하나로 모이는 모형.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둘로 갈라졌다가 하나로 모여지는 이런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요 소구치 경우겠죠. 네 번째 경우는 둘로 갈라지는 경우인데, 예전에는 이제 웨인 클래시피케이션 타입 3에 해당이 되죠. 두 개로 독립해서 갈라지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옛날에 웨인 클래시피케이션의 네 번째예요.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형태. 2번 같은 경우 보면 하나가 중간에서 둘로 갈라지죠. 그 다음에 복잡한 이제 또 세 가지가 더 아웃라인인데, 어쨌든 근관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걸 단순화했던 그림을 제가 이제 다른 저널에서 찾아본 모습인데, 프랭크 베르투치의 그 저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는 여기 펄프 체인부에, 퍼큐션 부위에 이렇게 액세서리 캐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 메인 캐널에서 라테랄 캐널로 하나 가는 게 있을 수 있다. 에이피칼 델타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그래픽이고, 실제 클리어링 되어 있는 치아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케이션에 이제 캐널이 하나 있는 것, 에이피칼 델타가 있는 것, 라테랄 캐널이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저널에서 또 해부학적인 빈도수를 저널상에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라테랄 캐널이 있는 경우인데,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라테랄 캐널은 이제 대구치로 갈수록 빈도수가 많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널 이스무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C하고 D 경우에 보면은 좀 심하죠. 중간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보이고, FH 그림에서는 캐널과 캐널 간에 인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아나스토모시스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도수는 대체적으로 눈으로 쓱 훑어봐도 전반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굉장히 핏줄처럼 복잡한 해부학적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날 오리파이스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펄프 체인버에서 오리파이스에서 봤을 때 이스무스 형태를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라면 쉽겠지만, 나머지에는 뭐 incomplete 이스무스, 완전 컴플리트한 이스무스, 그 다음에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타입 4,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복잡한 형태를 기계적인 우리 나이타이 파일 인스트루먼트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 브라질리안 오럴 리서치에 나와 있는 저널에서 제가 스캐닝을 한 그림인데요. 상하계 제1대구 지상에서 마이크로시티를 이용하여 그리는 이제 오리지널 인나지 하기 전에 있던 모형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빨간색은 나이타이 파일을 이용하여 한번 인나지를 한 모습이에요. 이걸 슈퍼 임포즈를 했을 시에 어떻게 근관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리지널 캐널 쉐입을 벗어나 있는 외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첩이 돼서 없어진 데는 빨간색으로 있는 데는 충분히 인나지가 된 것이고, 여전히 푸른색이 남아있는 것은 기구 한 번 도달하지 않은 근관 내 에어리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방금 상악 대구치를 기준으로 보여주었고, 이 저널에서 또 하악 제1대구치, 이게 메지알 루트를 이제 요거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버칼면, 요거는 링괄면을 기구 인스트루멘테이션 전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면이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오실 텐데, 오리지널 쉐입에 이제 이렇게 긴 핀처럼 생겨 있는
근관의 모형을 우리는 나이타입 파일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원형 서큘러하게 인스트루멘테이션 하게 되는데, 코로날, 미들, 에이피칼 쪽에서 다 관찰해 보면 미들하고 코로날 쪽에서 너무나도 그 기구 한번 닿지 않는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치를 할 수 있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치주염 때문에 발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 환자에게 이제 동의를 미리 구하고 환자에게 이제 마취하고 아마도 원비지 낸도를 이 환자한테 했나 봐요. 그래서 하악 제1대구치의 메지알 캐널상으로 어세스 오프닝하고 확대하고 성형한 이후에 충전까지 마친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발치를 해서 이제 섹션한 이후에 시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타포차는 다 녹여내고 이렇게 시편을 얻었는데, 보니까 동그랗게 깎인 건 알겠는데 중간에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 얘를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로 좀 더 확대를 해 보니까 기구와 한번 닿지 않은 이런 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요 부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니까 요 점선 안에 정말 기구 한번 닿지 않았던 에어리어가 있고,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푸른색, 까만색으로 박테리아 바이필름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 근관 확대하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불성설인 게, 기구 한번 닿지 않은 면적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근관 치료의 성공을 논할 수 있나, 좀 부끄러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걸 리뷰했던 한 저널에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아는 현재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나이타입 파일 기구를 통했을 때 근관 내 풀 캐날 아니면 파셜 캐날이라도 어디까지 그 닿고 어디까지 기구가 안 닿는 면적이 있는지를 통계를 내본 저널이에요. 그래서 uninstrumented area가 기구 한번 닿지 않는 근관 내 이제 면적을 나타내는데, 이게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고 끝만 축약해서 보여드리는데, 한 번도 안 닿았던 상악대구치, 하악대구치 여러 가지 에어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3분의 1 이상은 기구 한번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저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저널은 요거 5페이지짜리 긴 통계치인데, 첫 페이지하고 5번째 페이지를 제가 이제 축약해서 보여드리는데, 최신 있는 뭐 True Shape 파일, 그다음에 레시프록, SAF 모든 걸 다 써도 적어도 15% 이상, 많게는 뭐 거의 70% 이상으로 언터치드 되어 있는 에어리가 많대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어떤 나이타입 파일을 이용하여도 기구 한번 닿지 않은 근관 내 면적이 10에서 15%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면 대략 35% 정도는 기구 한번 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강의는 이제 오늘 여기 일부로서 캐날 이리게이션 팁 디자인과 사이즈에 대한 세정력을 원장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아직도 27게이지 니드를 쓰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조금 스터디를 하셨으면은 원장님도 보통 30게이지 니드, 다음에 세이프티 타입으로는 끝이 막혀 있고 사이드 벤팅 옆으로 뚫려 있는 이런 이리게이션 니드를 쓰시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27게이지 니들이 45, 50 정도 그 파일 크기로 좀 커요. 그래서 근관에 넣어보면 미들 원서드 정도에 딱 걸려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좀 보통은 우리 일반 주사기로 쓸 때는 이게 좀 볼륨도 크고 뻣뻣하기 때문에 커버를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들 원서드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하고 에이펙스까지는 세정액이 도달한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30게이지 니드를 쓸 때 비로소 소구치 기준으로 에이피컬 원서드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0게이지 니들이 에이피컬 원서드에 도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레진 블럭상에서 이것도 이제 논문상에서 나온 거죠. 도대체 그 나이타입 파일을 몇 번까지 인라지 할 때 이게 미들 원서드에 효율적으로 세정이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레진 블럭상에서 30번 클로즈 사이드 벤팅이 있는 니들, 세이프티 니들을
정확하게는 요즘 상품 용어로는 맥사이 프루브라고 합니다. 30번 공사 테이프까지 인라지가 빨간색 잉크로 인라지 되어 있는 잉크상에서 대고 이리게이션을 해보면 요 끝부분은 세정액이 도저히 도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더 인라지를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35번 공사까지 인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요 사이드 벤트 35번 이제 그 30게이지 니디를 넣고 이리게이션 해보면 역시 에이펙스까지 세정액이 도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인라지를 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40번 공사까지 인라지를 한 후에야 이 이리게이션 니들이 충분히 도달이 되고 에이펙스까지 푸른색 잉크가 다 그 세정액이 도달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원장님도 참 힘드신데 커브가 저 있는 만곡도는 지금 얘가 한 30에서 한 40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45도 30번 게이지 클로즈 엔드가 되어 있는 사이드 멘트 니드를 이용한다면 그 얇은 상악 대구치 메조 보컬 루트, 그다음에 하악 대구치 역시 메조 링구얼 메조 보컬 루트의 40번 공사까지 인라지를 해야 세정액이 이론적으로 도달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인라지 양이 많고 어렵다는 걸 저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이제 워킹 랭스에 3mm 맞춰놓고 이제 안전하게 사이드 벤트 되어 있는 30게이지 니들을 이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쭉 주사기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팁에서 플로우가 나갈 수 있는 거리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1.5mm까지만 도달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 3mm 이 워킹 랭스에 대고 쏘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 이제 워킹 랭스, 그 다음에 1.5mm 이 사이에는 세정액이 제대로 도달하지도 못하고 플로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세척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가 1.5mm 될 때까지 더 인라지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인라지 양도 많아지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지를 못하니까 뭔가 인게이지 되게 사람이 이제 안 되나 생각해 꽉 인게이지 된 상태에서 누르게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그건 또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오버플로우가 에이펙스를 넘어가서 이제 그 제대로 근관 치료를 스터디 하신 원장님이라면 NUC의 원액 6%를 쓰잖아요. 에이펙스가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지나가서 스루 그 액시던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원액이 넘어가다 보면은 이런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직의 본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본 안에 있는 우리 혈관에 헤몰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일주일간 굉장히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일이 조금 커지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헤몰라이시스의 액시던트 사례인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언더라는 데 낫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오버플로해서도 안 되는 근관세정은 참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관세정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리게이션 니드를 어떻게 그러면 잘 사용해야 근관의 세정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일 텐데 2010년도에 그리스의 테살로니키 대학에 있는 부티오키스라는 교수님이 이게 이제 컴퓨티드 되어 있는 플루이드 다이나믹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을 해 주셨어요. 그 일부에서는 이 저널을 핵심으로 원장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티드 되어 있는 모델 길이는 19mm로 잡았고요. 에피컬 다이아미터, 컨스트럭션 다이아미터는 인라지를 했다는 가정하에 45번 06 테이프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컬 크기는 45번 파일이고 테이프는 6%의 테이프, 06 테이프로 잡아놓고 근관내 모양은 이제 MAF 기준으로 45의 06 테이프죠. 하고 워킹 랭스는 19mm가 되는 근관을 미리 설정하고 6가지 타입의 30게이지 니드를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 민자로 뚝 떨어지는 오픈 게이지, 그 다음에 베벨 타입으로 이제 오픈되어 있는 요 스타일,
C는 하프컷이에요. 하프컷 돼가지고 나오는 오픈 스타일. 그 다음에 세 가지는 클로즈 엔드인데, 하나는 사이드 벤트가 원 사이드 벤트로 떨어져 있는 클로즈 엔드, 두 번째는 더블 벤트가 되어 있는 이제 클로즈 엔드, 세 번째는 멀티 벤트예요. 이렇게 여러 개 뚫려 있는, 실제로는 이제 요 디자인은 엔도백에서 나와 있는 이리게이션 시스템 보면 12개의 0.1 마이크로 홀이 있는 그런 디자인의 또 니들이 있긴 있거든요. 요 6가지를 이제 방금 보여드려 있는 시뮬레이팅 캐널 속에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근관이 잘 세정이 일어나는지를 컴퓨터 모델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라서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길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유체 흐름을 알아봤을 때는 딱 결론적인 얘기는 이런 오픈 엔드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엔드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제트 스트림도 좋고 효율적으로 세정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설명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읽지도 못하고 내용도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5mm 길이의 근관 끝부위만 좀 여기만 살펴본 모습이고, A는 역시 플랫, B는 베벨리 되어 있는 오픈엔드, C는 이제 하프컷이죠. 나치컷이 되어 있는 니드를 사용했는데, 보면은 기존의 끝에 존재하는 이 스트림이 조금 방해돼서 얘는 그래도 일자로 쏘아 나가요. 앞으로 제트 스트림이 제트기처럼 나가고 끝에서 땡 만났을 때 컴백하는 스트림이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오픈엔드로 보여주고 있고, 클로즈엔드 상에서는 이렇게 제트 스트림이 날아가는 게 보통 30도로 옆으로 사이드 컷이 나가는데, 에이펙스에서는 뭔가 이제 커브도 되어 있는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얘가 이제 세정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이제 멀티 밴드로 되어 있는데, 얘는 90도로만 흐름이 있고 에이펙스 상에서는 거의 흐름이 없대요. 그래서 이 효율성으로 보면 얘가 제일 나빠요. 기계적으로는 아마 이게 가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가성비로 보면은 이거 세 개가 이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게 이 그래픽의 결론입니다. 팁에서부터 이제 여기 3mm 사이에 유체 흐름을 한번 그래픽화해 본 건데, 오픈엔드는 3mm에서 쭉 가다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여기 설명드렸듯이 이제 1초당 0.1mm 이상으로 유체 흐름이 일어나는 게 세정에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격 선을 딱 그어 놓고 유체 흐름을 본 모습인데, 일단은 플랫한 거는 적어도 에이펙스 0.5mm 정도는 남기지만은 3mm에서 2.5mm 정도는 충분히 세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베벨 컷은 오히려 거의 다 이제 클리닝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너치 컷도 어느 정도는 세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클로즈 엔드예요. 클로즈 엔드에 막혀 있는 거는 결국은 1.5mm 요까지만 세정액이 일어나고, 이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멀티 2개로 뚫려 있는 사이드도 역시 얘랑 별반 다르지 않고, 멀티 벤트 되어 있는 거는 가격은 비싼데 제일 나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널은 또 뭐냐면, 이렇게 테살로니키 대학의 부치오키스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방금은 45mm 06 테이프 상에서 알아봤는데, 캐널 사이즈를 좀 인나지를 작게 하고 크게 한 것 사이에는 그럼 뭐가 달라지나? 요거는 이제 좀 더 단순화시켜 가지고 사이드 벤트에 있는 클로즈 엔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뚫려 있는 플랫한 한 거 하나, 2개를 잡아 가지고 역시 그 플루이드 다이나믹을 컴퓨터 상에서 한번 보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나지 양을 클로즈 아무리 크게 해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더라는 내용이고, 35mm 06 정도만 해도 오픈엔드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더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처음 실험 보여드렸던 건 여기 네모 박스처럼 35번 06 테이프를 기준으로 보여드렸었거든요. 앞서 실험과 똑같이 이제 여기 사이드 벤트 되어 있는 오픈엔드는 45번 06까지 인나지를 하고 해도
결국 에이피칼 1.5mm는 세정이 안 되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더 우울한 거는 잘해보려고 클로즈 엔드가 되어 있는 오픈 엔드를 55번 06까지 인라지했어요. 작은 공간을 이렇게 우리는 인라지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P가 인라지 되는 세정액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이제 진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45번 06까지 했을 때 오픈엔드 되어 있는 그 플랫 타입에서는 충분히 세정이 가능했었다. 근데 좀 위험한 거는 얘는 이제 55번 06까지 3mm 되고 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오픈엔드로 되어 있을 때는 크게 인라지 했을 때 팔라탈 루트나 디지털 루트 같이 큰 루트일 때는 4mm, 5mm 훨씬 뒤에서 쏴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 엔드가 생각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플랫 오픈 엔드를 워킹 랭스 2mm면 어쩌면 조금 위험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전게 근관장이 18mm라면은 3mm 빼서 15mm 정도의 우리 그 러브스탑을 이리게이션 팁에 대고, 거기 대고 NaCl을 이리게이션 하면은 크게 익스트루즈된 위험성 없이 근관 내 세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저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복잡한 상하악 대구치의 메지알 루트에 있는, 보통은 캐날이 2개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35번 06까지는 인라지를 가급적 해보려고 노력하자. 그러면서 30번 게이지 니들도 하프컷이나 아니면은 끝이 열려있는 형태의 니들을 사용하자. 그렇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나이타입 파일의 하이브리드 컨셉에서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제가 근간 확대의 크기를 전번 강의 때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전과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프로파일 기준으로 35번 06까지 인라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근관의 커브가 너무 심해서 힘들다 그러면 35번 04 정도까지 하나 조금 양보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우리 부치오키스 교수님의 그 이제 근관 세정 모델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이 되는데, 30번 오픈 게이지 니드를 35번 06 사이즈까지 인라지 하고 워킹 랭스에 2 내지 3mm 정도 맞춰가지고 이리게이션을 했을 때 가장 이스무스랑 근관 내 홀 근관장에 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두 번째 또 강의 때는 이 외에도 저희들이 실제 근관 치료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세정학과 부가적인 장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이제 그 이피덴트에 나와 있는 유시콘 팁, 카보네이티드 있는 일종의 플라스틱 팁인데, 얘가 이제 그 울트라소닉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20번 파일, 25번 파일 정도의 크기로 알고 있고, 테이프도 어느 정도 얘가 플라스틱 팁이기 때문에 중량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제가 이걸 사용하고 이제 근관 충전해 본 한 실내인데 굉장히 커브도 잘 따라가 있고 4개 근관임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잘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원장님들 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